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업비트에서 직접 살까? 아니면 BITO 같은 ETF로 접근할까?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수수료, 리스크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려하던 비트코인 투자 루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마지막엔 이 채널만의 비밀 체크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편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BITO, 즉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식 모두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은 같지만 그 안의 구조와 비용, 세금 체계, 심지어 거래 시간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경우를 볼까요? 업비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거래소입니다. 원화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매수와 매도가 손쉽습니다. 수수료는 약 0.05% 정도로 낮은 편이고 별도의 보수나 운용비가 없습니다. 한번 사면 그대로 보유하는 구조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거래 시간이 24시간 365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미국 증시처럼 정해진 시간이 없고 밤이나 주말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장 변동이 클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보관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한다는 건 내가 내 자산의 열쇠를 직접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개인 키를 분실하게 되면 그 자산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업비트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2단계 인증이나 화이트리스트 같은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화 거래소라는 특성상 완벽한 무위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리스크는 남는다. 이게 바로 업비트의 본질적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ITO는 어떨까요? BITO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이 ETF는 직접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통해 가격을 추종합니다.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노출되는 구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해킹이나 개인키 분실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고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일반 ETF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 ISA나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훨씬 편안합니다. 하지만 BITO의 단점도 분명합니다. 선물 ETF이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물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연간 보수가 0.95%로 꽤 높은 편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의 구조적인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미국 증시가 열려있는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고 주말에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때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ITO는 제도권 투자라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ETF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틀 안에 있고 보관, 결제, 공시, 세금 처리가 모두 명확합니다. 그 점이 업비트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건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을 순수하게 가격 추종용으로 사고 싶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업비트 현물 매수가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 자산의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용도라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단순하니까요. 반면 장기적인 자산 운용의 일부로 세금과 절세 계좌를 함께 고려하고 싶다면 BITO 쪽이 낫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BITO처럼 ETF로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세금 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까지는 업비트가 과세 유예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절세 측면에서 BITO의 손이 올라올 겁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업비트는 거래 편의성이 뛰어나고 BITO는 관리의 안정성과 절세의 여지가 크죠. 따라서 단기적 접근은 업비트, 장기적 구조는 BITO라는 조합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를 비트코인에 노출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비트코인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 변동을 체험하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럼 어떤 루틴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한 날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정한 금액을 정하세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한 행동을 반복하세요. 업비트에서는 정기 매수, BITO는 계좌 내 자동 투자. 이걸 습관처럼 이어가는 겁니다. 시장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리듬에 반응하는 투자 방식. 그게 바로 마음이 편한 투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게 장기 복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면 업비트든 BITO든 각자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업비트에서는 OTP와 화이트리스트 설정, BITO에서는 증권사 계좌의 2단계 인증이 필수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시장 예측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투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비용과 리스크 그리고 세금.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느냐가 당신의 결과를 결정할 겁니다. 업비트는 빠르고 직관적이지만 자산 보관에 대한 신뢰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BITO는 느리지만 제도권 안에서의 투명성이 강점이죠.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면 됩니다. 단기에는 업비트에서 직접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절세 계좌를 통해 BITO를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 그게 현재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루하루 변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복리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쌓여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 루트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의 연장선에서 업비트의 보안 체계와 네이버 인수 이슈, 그리고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업비트를 믿어도 되는가? 네이버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다음 편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